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프로방스 일기 서포터즈로 뽑히고 처음 받은 더 로드에서 출판한 이환호 작가님의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멘탈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중개인분들이 사람을 응대하면서 혹은 직업 특성상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정신을 다잡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공감이 가고 더 이해가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는 책에 온전히 빠져들지는 못했지만 작은 챕터의 주제인 일반성, 누구나 멘붕이 와요. 비전 상실,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성장, 열심히 움직이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등등.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고 의문이 드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부동산 중개인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는 언니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언니의 소감이 무척 궁금하네요. 그럼 부동산 중개인의 멘탈 코치를 자처하는 이환호 작가님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멘탈 바이블 이환호. 프롤로그. 중개인 여러분, 자유를 쟁취합시다. 부동산 중개 분야는 인기가 많다. 공인중개사 40만 명 시대의 대한민국에 여전히 매년 약 2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다.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분야이길래 왜 부동산 중개를 선택했을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혹시 그 답에 자유? 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가? 대학, 회사, 고정급, 성별에 대한 편견, 계급 등 우리를 옥죄는 이 시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게 된 부동산 중개 분야. 하는 만큼 벌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그런 일. 수많은 얽매임 속에서 인생 한번 풀어보려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이 분야가 아닐까 싶다. 부동산 중개업은 시행, 시공, 분양, 경매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개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기회를 잡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제한 없는 도전을 위해 마음껏 달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분야를 찾는다. 그들의 그러한 도전이 성공했을 때 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분야,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 찾는 분들도 많다. 사무실에 앉아 아파트 계약 한 건 성사시킨 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유롭고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 꿈만 같다. 실제 그 꿈 같은 삶을 즐기는 중개인 분들이 많다. 자유로운 생활과 끝없는 도전은 분명히 중개 분야에 있다. 나는 중개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만끽하기를 언제나 응원한다. 그런데 수많은 중개인을 만나며 나의 응원만으로는 도무지 그 꿈과 희망에 닿게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한동안은 자다가도 새벽 3시쯤에 인상을 찌푸리며 깨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날 나는 중개인 분의 치열했던 삶이 컴컴한 머릿속에 그려졌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올려두고 이불 위에 누워있는 그런 기분. 그들의 뜨거운 삶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시기였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 동안 나눈 대화는
긴 밤에 장막 위에 떠오른다. 자유롭다는 것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여유와 부, 꿈과 희망이 가득할 것 같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자유를 얻어낸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그곳은 자유가 보장된 곳이 아니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분야였다. 중개 과정에서 수많은 암초가 있지만 암초를 예상하지도 보지도 못한 중개인들이 많다. 그러기에 1년에 2만여 명의 중개사가 배출되는 나라에서 1만여 개의 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한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폐업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나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다. 중개인은 사람이다. 사람은 언제든 나약해질 수도 있다. 자신의 나약함을 들여다보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작은 암초에도 무너질 수 있다. 나는 간절히 원한다. 애써 준비한 중개인의 삶이 멘탈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굳건히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기를. 자유가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리지 않기를. 닿으려 한다면 분명히 보인다. 그들이 쫓아온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여유, 그리고 끝없는 도전. 그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스스로 가려버리고 자신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멘탈 코치이다. 부동산 중개인의 도전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그 길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자유를 누린다. 경제적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여가에서의 자유 등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살아있을 자유가 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부동산 중개라는 일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한없이 널려있는 모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개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중개법인에서 멘탈 코치로 생활하며 만난 중개인들이 1000명은 넘는 것 같다. 같이 밥 먹고 잡담하고 상담하고 토닥이며 그들 곁에서 살아보니 중개인들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척박하거나 고된 것도 아니며 화려하고 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죽을 만큼 힘겹지는 않지만 애써 버티면서도 웃고 깔깔거리며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야기로 꽉 차 있었다. 어렵게 들어온 이 분야를 갖가지 이유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노력의 결실인 자격증과 중개 경험만으로는 힘겹지만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중개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다. 중개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한다. 치열해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치열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 중개인의 생활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일이건 마찬가지겠지만 이쯤 해주면 당분간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정이 없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든 발품을 팔든 고객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접촉한 사람에게 손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며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여줄 방을 찾아두는 것도, 방을 보러 가는 것도,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고 받아내는 것도, 처음부터 돈을 받아내는 순간까지 중개인은 자기 일을 직접 해야만 과정이 끝난다. 물론 그 과정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다. 공백이 공백으로 끝날지 날려버린 계약이 될지는 다음 작업을 해내느냐에 달렸다.
한 번의 중개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얼마나 쉬고 갈지, 얼마나 정성을 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쉬었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생계가 위험해지는 그런 일은 아니다. 대신 중개인이 해야 할 일을 꼭 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 많은 수의 중개인들이 벽에 걸린 자격증을 손수 내린다. 정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진로를 찾는 것이다. 혹시나 사무소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 입사한 중개회사와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든든한 지원이 없어서 일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곳에서 혼자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야. 큰 회사가 시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해볼 만한 것은 없을 거야. 내가 재수가 없는지 돈이 적은 것만 자꾸 나에게 붙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일을 하기 힘들 때도 많다. 더 이상 업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도 발생한다. 처음 중개업에 발을 들였을 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조사하고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떠올렸을 희망과 염원이 무의미해지는 것일까? 그래서 중개인으로 사는 것을 재고해야 할까? 위의 사례는 선배 중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고민이다. 살아남고 버틴 만큼 훨씬 더 가혹하고 어려운 변수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남았다. 끝끝내 중개인이 해야만 하는 한 번의 중개 과정을 마무리하려 움직였다. 쉬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작업을 스스로 놓지는 않았다. 그들의 배경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얼마나 공부했든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살아남은 중개인들은 해야 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중개인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하게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월 2천만 원 한 건에 1억 원 등 일반적인 월급제 회사원이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월 수입을 얻는 것. 일주일을 일하고 3주를 쉬어도 되는 자유로운 생활. 청년부터 기업 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 넓은 인맥, 일반인들이 얻지 못하는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얻을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확실한 한 가지에 주목한다. 비로소 많은 것을 내려놓고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산다는 것. 이는 살아남은 중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아를 찾고 살만 남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다. 실제로 살아남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거주지를 옮기고 신뢰감을 높이는 자동차로 바꾸고 여가 생활 방식도 바꾼다. 그런 변화와 동시에 중개인으로서 지낼 멘탈을 조성한다. 그러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중개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개인의 생활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일 속에서 휘청댄다. 이런 몸부림이 예술적인 춤이 될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일지는 우리의 멘탈에 달렸다. 멘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떠한 요소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나는 한 사람의 우주라고 표현한다. 이 우주가 중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맞추어 정렬했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중개라는 분야에서 살기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수많은 기대와 간섭 속에서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을 것이다. 그 많은 맥락을 버리고 새로이 정렬하여 중개인으로 살려고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멘탈 코치로 수많은 중개인을 보았다. 중개인으로 살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승화시킬 역량이 있다. 다만 들여다보고
돌봐야 한다. 나는 멘탈 코치로 여러분들이 많은 가치를 얻고 살맛나게 살아갈 기회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4차 산업시대의 중개인.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의료 진단이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전문가들을 대체하고 있다. 면대면으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격 협상을 하고 물건을 사는 시대도 거의 저물었다. 음식이든 물건이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것을 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중에는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완성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다.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행복으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할 일은 생계일 수도 인생의 낙일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대체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시대다. 딥러닝과 무분별하게 취합되는 정보의 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중개인에게도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정면으로 다가온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를 수기로 적고 매물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지내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매물을 모으고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직접 공간을 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정말로 부동산 중개인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 의미이다. 인지적인 정보 처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역량이 압도적일 것이다. 그러나 빛을 느끼고 향을 맡고 과거를 회상하며 안락감에 젖는 경험은 인공지능이 해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에 대해 공감받고 존중받고자 한다. 누군가와 이런 경험에 대해 소통하고 비슷한 느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그 맥락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줄 알고 상상할 줄 아는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바란다.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도 인간의 그러한 면모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중개인은 표면적으로는 실무적 법적 절차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줄 알며 그것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이다. 공간에서 이루어질 생활과 삶에 대한 이해력과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고객과 임대인 간의 인간적인 고리를 잘 만들 수 있다. 연인과의 달콤한 생활, 초여름밤의 신선한 공기, 비가 온 다음 날의 촉촉함,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 뜨는 기분 등 이 모든 정보는 인간적으로 해석될 주제들이다. 이러한 감성을 기억하고 추천하고 적절히 제안할 줄 아는 것이 중개인의 소양이자 대체될 수 없는 인간적인 역량이다. 성실하고 건강한 중개인은 공간을 중요시한다. 고객에게 소개하기 전에 직접 공간을 방문하여 냄새와 소리, 시각 정보 등을 관찰하고 기억한다. 그 공간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고객의 삶을 상상해 본다. 거기에 더해 절차적 판단까지 마치고서야 고객을 안내할 것이다. 고객이나 임대인과 전화로 닿는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들은 목소리, 어투, 안내하는 정보 등을 통해 중개인을 느낀다. 만나서는 태도와 차림새 등으로 서로 간의 첫인상을 주고받는다. 건강한 중개인은 그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프로답게 준비한다.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고 첫 인사를 연습하고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미리 기억해 둔다. 검색을 통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정보지만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고객의 상황을, 고객에게는 임대인의 상황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개한다. 사람 대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지내야 하는 것이 중개인의 숙명이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 더욱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것은 온라인이나 가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다. 결국엔 어떤 한 사람이 피부로 느끼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코로 냄새를 맡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 공간이다. 이 공간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인간의 뇌에 아주 미세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해 실제의 경험을 가상에서 그대로 느끼게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공간이란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는 삶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이다. 비대면 계약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은 사라질 수가 없다. 결국엔 인간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부동산 중개 분야에 비대면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방을 구하는 사람이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 중개인도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고 싶은 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인터넷에서 옷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쭉 훑어보고 결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아무리 계약 절차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살 곳인데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이것저것 확인하지 않을까? 조정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조정해야 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계약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은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대신 살아남는 중개인이라면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충분히 자각해야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의 본질은 신유와 성실, 신뢰 추구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중개인은 지금도 생존하고 번영하고 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인을 소개하고 물건을 맡긴다. 그들은 더 큰 중개를 하고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인간적인 면모를 살려 상호작용을 할수록 말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중개인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생기고 연락이 끊기면서 스스로 도태된다.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성을 인식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만 아닌 한 사람으로서도 도태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 법률적 절차적인 정보를 습득했지만 그것은 자격에 대한 기본 조건이다. 결국 부동산 중개를 생계 수단으로 직업적 정체성으로 삼으려면 인간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멘탈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는 첫 단추다. 자신의 멘탈을 알아채고 상대 또한 나와 같음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부동산 중개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끝이 없고 정답이 없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다. 어떤 드라마가 쓰일지 기대되는 시간일 것이다.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며 조금씩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멘탈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합리성은 아주 단편적인 수단일 뿐이다. 합리성 외에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침 햇살을 느끼는 것, 주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것, 일상의 에피소드를 눈 감고 떠올려 보는 것, 거실벽에 걸어둔 그림을 편안한 의자에 앉아 바라보는 것, 창밖 풍경을 가만히 내다보는 것,
매콤한 냄새가 나는 라면 한 그릇을 식탁에 두고 TV를 켜는 모습 등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족하다. 그 속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모두 들어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듯 고객도 공간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 된다. 그런 맥락이 나의 인식에 들어올 때부터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마주하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자로 표현되지 못할 그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소통하게 된다. 그렇게 참된 중개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